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천북에서 굴을 먹으면서 예고한 대로 췌장암 식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 어머니는 2019년 4월 달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간에 전이가 돼가지고 췌장에는 3.7cm, 그리고 간에는 2개가 전이가 됐었는데 2.4cm짜리 하나하고 1.5cm짜리 2개가 이제 전이가 됐죠. 췌장암 4기라고 한다는 것은 수술이 불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암담했고,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암 중에서는 췌장암이 생존율이 가장 낮기도 하고 완치율이 가장 떨어지는 그런 암이죠. 그것 때문에 숨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2023년 1월 달에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완치가 되셨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셨고, 젬시타빈하고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를 혼용해서 줄여서 이제 제마라고들 많이 하시죠. 제마를 60회를 마셨어요. 맞으시면서 조금씩 암이 작아지는 게 보이고, 그 와중에 체력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좋아지시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암 환자가 아니고 이제 당뇨병 환자가 되셨죠.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암을 발견을 하고 좀 많이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블로거에다가 좀 일기처럼 매일 글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환우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리고 정보도 같이 얻고자, 또 어머니는 점차 좋아지시는 모습이 계속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나누고 하는 마음이 좀 커서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다 많이 글을 썼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완치가 됐고 항암 일기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라는 글까지 쓰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다가 답글을 많이 남기시죠.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식단에 관해서 많이 궁금을 하셔가지고 하루에도 한 20-30개씩 글을 남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질문사항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때 저도 많이 힘들고 그랬던 기억들도 많이 나고, 어쨌든 연우 라이프를 하면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번 제가 잠깐 출연을 했었죠. 완치 사례 보호자의 입장에서 한번 나가서 방송을 나가고 나서 이제 더 댓글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한번 진지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완치가 된 사례자인 만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혹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이나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댓글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뭐 잘난 척을 하거나 이런 쪽도 아니고, 또 제 말이 100% 정답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의 댓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작성을 해서 병상 기록을 남겼죠. 3월 16일 날 병원을 갔다, 암이 확진됐다, 조직검사를 했다, 날짜별로 다 정리를 해 놨었고, 아브락산 젬시타빈을 최초에 언제 맞았고, 그 부작용이 어떻게 됐고, 열이 많이 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열이 많이 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다 기록에 남겨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이걸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체계적인 그런 걸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항암제는 약이 아닙니다. 항암제는 독이에요. 항암제 독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 독으로 인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머지 세포들도 죽이는 거예요. 항암제를 맞아서 이게 좋은 약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독입니다. 독. 항암제를 맞으면 일단은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나오죠. 뭐 머리가 빠진다든가,
뭐 얼굴이 약간 기형이 온다든가 살이 많이 빠진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려움증, 뭐 현기증, 구토?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거겠죠. 손발의 감각이 없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근데 가장 컸던 거는 여러분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항암제를 투여를 받으시면 약 기운, 약 냄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죠.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니 2019년도 처음에 발병하셨을 때 몸무게가 53kg셨어요.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바로 1kg가 빠지셨죠. 52kg로 스타트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의 항암이 끝날 때쯤에는 60kg가 넘으셨습니다. 그 말은 더 잘 드셨다는 얘기죠. 체력이 약하면 항암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엄청난 독을 내 몸에 투여하기 위해선 그 독과 싸울 만한 힘, 체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항암제를 맞고선 기운도 빠지고 제마 같은 경우는 뭐 한 이틀 뒤부터 막 부작용이 막 일어나죠. 식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약기운 때문에. 먹으면 다 토하고 뭐. 그런데도 그런 걸로 핑계로 먹지 않으면 과한 표현으로 하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런 체력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더 많이 먹어서 그 체력으로 항암제랑 싸우셔야 돼요. 첫 번째, 항암제하고 어머니하고 궁합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궁합도 잘 맞았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분당 서울대학병원 이종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살리셨어요. 항상 갈 때마다 정말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맨날 희망을 주시고 잘 될 것이다,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번 힘을 주셔가지고 선생님을 뵙고 오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더 힘내서 더 먹어야지, 더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많이 다퉜지만 음식에 대한 싸움에서 엄마가 승리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췌장암 식단,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찾아보시고 검색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한 끼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평소에 어머니가 드셨던 음식을 제가 살짝 준비해 봤거든요. 그냥 가정식 한 끼입니다. 여기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제가 뭐 그렇게 막 오버하지 않고 원래 평소에 드시던 그대로 소소하게 췌장암 식단을 한번 차려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염두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단백질 식단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셔야죠. 다 드셔야 되는데 다른 거 뭐 일반 반찬은 그런 건 몰라도 매 끼니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을 항상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보여드리는 건 갈치인데 오늘 아침에 갈치 먹고 점심 때 또 갈치 먹기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갈치가 됐던 고등어가 됐던 이면수가 됐던 뭐 조기가 됐던 굴비가 됐던 이런 거를 좀 한 번에 좀 많이 사가지고 소분화 시켜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이제 한 토막 정도만 충분하니까 이렇게 한 토막 정도 준비했고, 얘를 대처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다른 생선들이겠죠. 이 생선이 고등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면수어가 될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생선은 꼭 근데 이렇게 너무 크게 넣으면 좀 음식 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드시는 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토막 정도 하고, 사실 이 진배가 지금 주물럭을 좀 했는데 이 갈치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주물럭입니다. 나 생선 먹기 싫어. 그럼 얘가 나와야겠죠. 계속 단백질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건데, 나 고기 정말 먹기 싫어. 나 진짜 고기 먹으면 토할 것 같아. 고기 빼세요. 빼시고, 계란, 혹은 두부. 이런 식으로 다른 단백질을 채워놓을 수 있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게 거의 이렇게 생선이랑 고기는 같이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조금씩 드시는 만큼 해드렸던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해초류 몸에 참 좋죠. 브로콜리 좋다는 거 다 아실 거고, 브로콜리. 그리고 이렇게 나물류는 간이 그렇게 세지 않게 항상 준비했던 것 같고, 자, 이 김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는 막
사실 뭐 다 입에 뭐 안 들어간다고 말씀 많이 하셨지만 어느 정도 좀 체력적으로 좀 보강이 된 다음에는 드시고 싶은 김치가 있다. 좀 제가 공수한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고춧가루를 써도 되냐, 고추장을 막 써도 되냐, 양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 많이 있으신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싱겁게 맛없게 뭐 진짜 환자 식단처럼 해서 조금 먹는 것보다 일반식처럼 해놓고 골고루 많이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영양사 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조언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단백질 위주 식단을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단백질 위주라기보다도 골고루 준비를 하는데 단백질은 꼭 들어가게끔. 고기 생선 안 먹어? 그럼 두부라도 드세요. 두부 한쪽에다 붙여드리고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최소한. 그리고 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어머니가 자주 드시던 이게 소고기 묵국을 한번 끓여봤는데 가장 많이 드셨던 게 흔한 거죠. 편하게 할 수 있는. 또 남자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소고기 묵국, 콩나물국, 그리고 청국장 이렇게 좀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밥. 이 밥은 지금 저는 이렇게 현미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밥 양이 적죠.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 일반 사람들 하루 세 끼 다 챙겨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아침 걸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 밥량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 밥은 남겨도 정해놓은 단백질은 다 드시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반 공기밖에 안 되는 것에 밥만 드시더라도 양이 많지 않잖아. 이 고기는 다 드세요. 이 생선은 다 드세요. 이렇게 해서 항상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던 것 같아요. 현미밥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일반인도 그렇고 특히 췌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소화기 관련돼서 이제 나온 질병이었기 때문에 소화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천천히 꼭 씹어 먹어라 뭐 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소화가 안 되면 흰쌀밥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몸에 좋은 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간식은 어떻게 드셨냐? 진짜 나 오늘은 진짜 아침 못 먹겠어. 현우야 나 진짜 아침 못 먹겠어. 그럼 제가 대용했던 거는 고구마. 항상 고구마를 구웠죠. 집에서 고구마가 뭐 거의 360일 냄새가 빠지지 않을 정도 고구마를 맨날 구웠고, 요거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너무 광고 같아가지고 뉴띵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단백질 뭐 균형 영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으로 좀 든든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침을 도저히 힘들다 싶으면 적어도 고구마하고 요거는 이제 좀 드시게 했는데 이것도 맛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10맛까지 이상 됐던 걸 기억하는데 구수한 맛, 뭐 고소한 맛 요거 두 개를 좀 많이 드셨고 저희 어머니는 구수한 맛을 좀 많이 드셨던 기억이 있네요. 별거 아닌 식단입니다. 그냥 일반인이 먹는 식단이죠. 근데 골고루 영양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좋은 영양제 한번 놔주세요. 뭐 이거 사서 먹어도 됩니까? 저거 사서 먹어도 됩니까? 선생님은 초지일관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영양제 한번 맞는 것보다 이렇게 꽉 찬 한 끼 식사가 몸에 훨씬 좋습니다. 지금 아픈 상태인데 지금 와서 뭐 췌장이 좋은 거, 뭐에 좋은 거, 당뇨에 좋은 거 지금 먹어서 너무 늦어요. 되려 그럴 때일수록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항암제와의 전투예요. 항암제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52kg에서 60kg, 10kg를 대려 찌셨어요. 그래서 항암을 딱 맞으셔도 물론 하루 이틀 후에 후유증이 찾아왔지만 이렇게 계속 체력적으로 보강이 되다 보니까 끄떡없이 이겨내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철에 나오는 음식이 가장 중요해요. 뭐 봄에 나오는 음식, 뭐 나물이 맛있다, 냉이가 막 나왔다, 냉이 무쳐드리고 미나리 무쳐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너무 짠 거, 너무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거르다 보면 더 식사를 못 합니다. 제철에 나오는 정확한 것들 다 구입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식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들 몇 개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보조 병영
병행 치료 있으셨냐고, 뭐 고주파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가 많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오롯이 항암만 맞으셨고, 다른 거는 전혀 그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보조 병행 치료가 전혀 없으셨고, 그냥 밥만 잘 먹고 항암제만 60회 맞으셨죠. 운동, 저희 어머니는 어쨌든 간에 손발에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신 적도 있어요. 넘어져서 팔도 부러진 적이 있는데, 운동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 이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산책식으로 계속 한두 시간 정도는 꼭 걸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다리에 힘이 없고 그럴 때는 뭐 천천히 하던가 너무 무리가 간다 싶으면 아예 안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체력이 좀 뒷받침해지고 나서부터는 산책은 계속 하셨던 것 같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 새벽에 수영장 다니십니다. 이게 폴피리녹스 진행하셨던 분 많아요. 저도 이거 뭔지 아는데, 부작용이 약간 다르게 오죠, 이 약은. 저희 예전에 그 이종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덩어리가 점점 줄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직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췌장에 있는 암이 간으로 갔다고 해서 간암이 아니고, 위로 갔다고 해서 위암이 아니에요. 췌장에 있는 암이 간에 가도 췌장암이고, 위로 가도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끝까지 박멸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내성이 생겨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훌륭한 선발 투수가 진짜 잘 던지고 있다. 끝판을 못 봐도 괜찮다. 뒤에는 더 멋진 구원 투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게 이 폴피리녹스 항암제였던 것 같아요. 보조제나 영양제 어떻게 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나 저희들은 선생님 말 참 잘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이런 식이셨어요.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근데 지금 와서 뭘? 약간 이런 뉘앙스? 드신다고 해서 엄청 좋아질 것도 아니고, 안 드신다고 해서 너무 나빠질 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서 치료해야 되는 순서나 과정이 이러이러합니다. 차라리 식사를 더 한 끼 잘 챙겨 드세요. 계속 말이 반복되죠. 반복돼도 중요한 말입니다. 췌장이 이제 전이가 아주 쉬운 병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디로 갔다 이런 것들, 사실 요즘 댓글 볼 때마다 힘들어요. 저도 의무감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서는 이렇게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희망이 생긴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살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무조건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희망으로 보호했던 것 같아요. 전화 통화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뭐 통화도 한 20여 번 뭐 통화도 했고, 집으로 실제로 찾아오셔가지고 신탄탄 하시는 분도 계셨죠. 근데 저는 매번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식사와의 전쟁에서 이겨라. 당사자라면 자기가 승리하고, 보호자라면 자식이 됐던 부모가 됐던 간에 먹기 싫으면 그 전쟁에서 이겨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초반에 식사 안 하신다고 못 드시겠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 어떻게 했냐면, 나 도저히 못 먹겠어. 안 드실 거야? 그럼 먹지 마요. 나도 안 먹어. 같이 점심, 저녁, 엄마 한 끼 안 먹으면 나 2끼 안 먹을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엄마 죽을 거야? 밥 안 먹어서 죽을 거야? 나도 죽어, 그러면. 한번 해봐. 맨날 전쟁이었죠. 근데 제가 이겼어요, 엄마를. 여러분도 그런 싸움에서 지시면 안 돼요. 엄마. 엄마 그 항암 처음에 시작하고 그랬을 때 뭐가 최고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 음식 먹으면 토하고 몸 가려웠고 온몸이 다 가려웠었잖아. 막 피가 나도 가려웠었잖아. 밥 못 먹고 어지럽고 그거였지 뭐. 근데 엄마 나중에 식사를 좀 잘 했잖아. 나중에는 막 토하고 화장실 갔다 나오고 양치하고 나오면 네가 또 먹여야 된다고 막 어거지로 뭐 이겼잖아. 엄마를 먹여야 된다고. 그래 막 울렁거려도 한 숟갈씩 계속 그냥 먹었어. 그때 자꾸 먹었던 것 같아. 근데 먹는 게 힘들진 않았어? 먹으면 힘들었지. 근데 왜 먹은 거야? 근데 왜 먹었어? 힘든데. 살려고. 네가 먹여야 산다고 그랬어. 살려고. 이거 먹어놓으니까 좀 체력이 좀 좋아졌어?
그럼 당연하지. 그럼 엄마가 보기에 응.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 힘들어도 먹어야 되는 거지 뭐. 운동하고 운동. 운동하고. 응. 그래, 알았어요, 엄마. 전화할게요. 네. 힘든 병입니다. 혼자가 됐든 둘이 됐든 간에 분명히 지치는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지쳐봤고. 근데 그때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2년 2개월 60회 항암 끝에 승리하셨습니다. 초반에 진짜 6개월도 못 사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2019년 4월 20, 21, 22, 23 4년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무로는 돌아가실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어떻게 막 특이한 그런 무슨 종교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드시고 하면 그 항암제와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은 그 많은 편집 없이 제가 중복되는 이야기들만 잘라서 팩트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조금 재미가 없어도 한마디 한마디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좀 지루함이 있어도 좀 길게 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아프신 분들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건강할 것이고 저희 어머니도 더 건강해서 올해 복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하단에 제 블로그 병상일기는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블로그에서 별 내용은 없는데 그냥 병상일기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돼서 어떻게 완치가 됐다까지는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오늘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연우였습니다.